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중요한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강의 주제는 사업자들을 위한 노동법입니다. 일단 노동법상 사업주들께서 지켜야 될 의무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법들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근로자에게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 개념이 없으세요. 몰라서 못 지키는 거에는 적어도 없어야 된다. 사업주들이 못 지키는 건 결국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노동법과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노무사 신동원 씨입니다. 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고 그런 분쟁을 넘어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컨설팅을 하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두 책임져주는 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법률 전문가로 노무사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데요. 대표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 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 사업장 혁신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노사 양측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를 진단하거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 영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학원에서 학원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학원 강사님들은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학원 강사를 그럼 근로자로 쓰는 게 맞는지 프리랜서로 쓰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 거예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해고 관련 상담과 임금 관련 상담이죠. 특히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고 그럼 못 받잖아요. 밀린 월급 이런 거를 체당금이라고 나라에서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이 있거든요.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체당금 상담이 많아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거를 신청서를 쓰는 것부터 서면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출석도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심판 그 판정일은 아니고 그 심판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대리 노무사들을 모두 불러서 공익위원들 노동위원 위원들이 신문을 하거든요. 신문회의라고 하는데 그 신문회의장에 가서 모든 구술 변론을 주고받는 거죠. 2년째 노무사로 일하고 있다는 신동원 씨. 대학 졸업 후 한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노사협의회 부대표를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회사나 노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노무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라는 데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근로자위원으로 일하면서 그때 인사노무관리가 이렇게 회사에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노무사들은 기본적으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꼭 회사 편만 드는 게 아니라 회사의 녹을 받고 있으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노무사라는 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 자격증이 필요했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꼬박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과목도 많고 써야 할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100분 동안 시험지 한 16장 이런 거 써야 되니까 5분 동안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논술형. 어떻게 보면 아직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긴 글을 써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해야 되니까. 특히 저는 전업수행,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본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으니까 공부 시간이 많이 모자랐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있고 애도 있고 결국 마지막에 회사 그만뒀어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차례 실시되는 1차, 2차 필기시험을 거쳐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시험의 응시 자격은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1차 시험은 노동법 1, 노동법 2, 민법, 사회보험법 등 필수 과목을 치러야 하고요.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그리고 3차 면접시험은 노무사로서 기본 소양을 테스트하는데요. 통상 시험 준비부터 합격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노무사로 직무 활동을 하려면 6개월의 수습을 마쳐야 하는데요. 수습 후 공인 노무사회에 직무 개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회사와 단체 협약이라고 하거나 아니 단체 교섭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교섭을 시도하는 거, 이거가 너무 그 한 발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리해서 성공했을 때 제가 대단히 짜릿했죠. 그냥 근로자분들이 느끼는 게 그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게 해놓고 나면은 이걸 왜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시도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를 도움을 줬을 때가 참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경험을 해야지 진정한 노무사로서 어떤 조언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고 사건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근로자로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근로자들과 공감해서 그 사건을 대리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사용자의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문은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보다는 사회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 정의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노무사를 미래의 직업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직업적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막연한 기대와 동경, 의협심만 갖고 노무사를 시작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근로자 측에도 그런 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의협심만 가지고 오면은 이런 분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장님들 중에도 그런 비율은 똑같아요. 어딜 가든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 그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처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시죠. 최근 노무사를 찾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임금 체불 및 법률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 기준 노무상담 의뢰 기업도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가고 있다는데요. 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노무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버릇이 없으면은 그 긴 글 쓰는 공부를 할 수가 없고요.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되고, 또 하나 세상과 담을 쌓으시면 안 돼요. 법도 바뀌고 그에 맞는 경영기법도 바뀌고, 이걸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고, 솔직히 알바라든지 일도 한두 번씩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말씀하시면 되게 싫어하지만 신문 열심히 보셔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노무사는. 그렇습니다. 신문 열심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근로자를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바로 노무사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노무사들의 앞으로 직업적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밝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무사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을 해서 인사노 채용부터 승진, 배치 전환, 그다음에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을 노무사에게 이제 아웃소싱하는 그런 사례들도 앞으로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